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코치 데이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남자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 방법을 아주 제대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죽을 듯이 좋다가도 나중에 연애를 하다 보면 이놈이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건지, 이놈이 나를 계속 만날 마음이 있기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때부터 뭔가 모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상대에게 의심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의심하는 마음 이면엔 뭐가 있을까? 바로 확신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목적이 없으면 의심도 생기지 않아.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은 뭘까? 바로 내 남자가 나만을 위한다는 확신이에요. 하지만 그 확신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남자한테 요구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확신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미부여, 나쁜 의미부여를 번갈아 하면서 내 마음은 널뛰기를 시작하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맨날 약속 시간에 늦는 거야? 아니, 이 시간까지 연락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내가 만난 남자한테 확신감을 요구해봤자 바보 같은 남자들은 내 간절함에 자기가 갑이 된 것처럼 느낄 것이고, 보통 남성분들은 이 여자 나를 너무 몰라준다 라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담해져요. 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나를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생겼던 의심은 점점 나에게로 옮겨갑니다. 혹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바로 자기의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즉,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직접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조급해질 것이고, 오히려 다음 줄을 잘못 두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여유 가지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들 여유를 가지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가져야 될지 말해주진 않아요. 내가 여유를 가지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연애에서 여유가 없고 초조한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여유가 없을 만큼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남자가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해. 그런데 그 음식점을 창업하는 데는 1억 원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한테는 자기 자본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어. 부족하잖아?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 과한 투자가 되죠. 그런데 2천만 원이 또 모자르잖아.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부모님도 어렵다고 안 된대. 어떡하지? 하다가 친구한테도 물어봅니다. 야, 나 2천만 원만 빌려주라. 친구도 안 된대.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의 친척들, 고모, 이모들한테 물어봐요. 다행스럽게도 고모가 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자, 이렇게 남자는 1억 원의 비용으로 음식점을 창업했어요. 이 남자는 음식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바로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경영할 거예요. 왜냐? 너무 과하게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분산시켜서 투자한 게 아니라 한 군데다 몰빵했잖아. 그러니까 기대가 걸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겠죠. 바로 빠르게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연애가 1순위인 사람들은 연애에다가 시간, 생각, 감정, 행동들을 몰빵하는 거예요. 과하게 투자한 사람은 뭘 원한다고? 바로 투자한 만큼의 보상을 원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보상이 오지 않으면 나는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나는 거기에다 과하게 투자했기 때문이야. 한 군데에다 과하게 투자했잖아. 여유를 가지며 연애를 잘하는 방법은 바로 내 삶에서 연애를 1순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연애를 2, 3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렇잖아. 좋자고 시작한 연애 뭐하러 조바심 내면서 초조하게 하는데. 연애는 내가 즐겁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바심 내고 초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하죠? 제가 연애를 1순위로 두지 말라고 한 순간 그러면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또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배신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연애를 1순위로 두며 내가 많은 시간과 감정, 행동, 생각을 투자할 때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커져서 오히려 빠른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 남자의 확신감에 찬 반응 말이에요. 그것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삶에서 연애를 1순위로 두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분리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대책으로 융합이란 욕구를 가집니다. 융합? 되게 생소한 말이죠. 융합이란 무엇이냐? 서로 간에 경계 없는, 차이점 없는
일심동체 관계를 융합관계라고 합니다. 생각해봐. 우리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서로 간에 경계 없는, 차이점 없는 일심동체 관계가 되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애가 행복할까? 아니요. 서로에게 매달려 새로움도 없이 그냥 진부하고 생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 그 융합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 감정, 정체성을 억압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 내 삶을 살아간 사람은 나잖아. 근데 내 욕구와 정체성을 억압하니 삶에 활기가 있겠어? 정리하자면 우리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융합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융합은 보통 오래된 연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커플들이 융합 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삶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융합 욕구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커플들은 그 관계가 지루하진 않아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 바로 내 시간, 생각, 감정을 나를 1순위로 두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정리하냐?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어떤 모습이길 원했나요? 당신은 어떤 모습이길 바랬나요? 그 모습을 직업 또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이나 직업은 해야 되는 일에 속합니다. 모습이란 단어에는 미뤄왔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기 전 어떤 모습이길 바랬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랬나요? 그 모습이 실현될 때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 모습이 실현될 때 나 자신을 진심으로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내 연애에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요. 연애가 중요해지지 않을 때 연애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보상을 바라는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때 여유가 생기고 그때 관계의 좁은 부분이 아닌 숲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목적은 이래요. 여러분들은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대방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즉 내가 먼저 있고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내 삶과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도 생동감과 생기, 즐거움들이 넘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코치 데이먼이었습니다. 이 좋은 영상들을 얼른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